안녕하세요. 10만 동구님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죠? 동구님 프로테라피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체 중심을 바로 세워서 퇴화된 10가지 기능을 회복하고 100가지 증상을 소멸시킨다 하는 큰 테마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즘 여러 비만이다, 당뇨다, 또 암이다, 또 아토피다, 이런 치매다, 이런 무슨 병으로 참 그게 혹시 나한테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이런 모든 질병이 시작되는 것은 하루 이틀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게 아니고 오랫동안 진행돼서 그 어떤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이 발생돼서 그걸 인지했을 때는 벌써 한 10년 이상 진행된 거라고 저는 의사 선생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하고 그런 게 왜 오느냐 하면은 생활 습관이 나빠져서 그렇다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생활 습관이 왜 나빠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은 인체 중심이 무너져서 허리의 중심, 등의 중심, 목의 중심, 세 개의 중심점이 서로 어긋나면은 오장육부가 틀어질 거 아닙니까? 뒤틀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오는 여러 가지 신경 발동이 덜 됨으로 해서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체 중심이 무너지면 왜 식습관이 나빠지느냐, 또 생활 습관이 나빠지느냐. 식습관은 말이죠, 중심이 무너지면 음식 조절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먹는 걸 좋아하고 배가 불러도 먹게 되고 또 먹는 생각이 늘상 많고 그 사람은 항상 손에 뭘 꼭 먹고 그런 사람들이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음식 조절 기능이 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중심이 무너짐으로 해서 내 생활 습관 게을러진다 이 말이죠. 생활 습관이 게을러지기 많이 먹고 운동을 않게 돼. 운동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살찌고 싶은 사람이 많이 먹고 운동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살이 찌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들 살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먹고 운동 않고 자기 전에 라면을 막 2개씩 끓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중심이 바른 사람은 그렇게 먹지도 않고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맞기 싫은 매는 마저도 먹기 싫은 밥 한 숟갈을 못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둥구님에서 말씀드리듯이 인체 중심을 바로 세워야 퇴화된 기능을 회복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증상들을 소멸시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최초로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만들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그걸 갖고 어떻게 밥을 먹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걸 갖고 저는 꾸준히 확신을 갖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프로를 10만 개 이상을 공급했습니다. 물론 쓰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이. 근데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새로운 운동으로 그러니까 소도구로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제가 이 프로 테라피가 있기 전에는 소도구 운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폼롤러나 여러 가지 가지고 그 요가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폼롤러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고무망치로는 못을 박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떤 속도에 의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했을 때 그 효익이 어떤 게 있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분석하시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무망치로는 못을 박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못을 칠 때 닿는 순간에 속도가 팍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이 반작용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쇠망치로 치면 살짝만 해도 못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이 나무라는 거는 항상 탄력이 있어서 효과가 빨리 오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제가 무슨 운동을 하려고 그러냐면 회원님들이 요청에 의해서 요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얘기해서, 물론 유튜브나 이런 걸 봐서는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오셔서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으면 잘 활용하시고 이익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궁금하기만 합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못하고 있는 건지, 이걸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요청해서 이걸 다시 한번 해요. 그래서 요 볼은 여기 요 구멍이 3개가 있는데 가에다 이렇게 꽂고, 어떤 때는 요걸 빼서 이렇게 좁게 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좁은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고 또 오늘은 그래서 요청해서 삽목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삽목은 사람의 목이 몇 개입니까? 목이 발목, 손목, 또 내 목 해서 3개의 목이 있습니다. 그 3개의 목은 가늘고 길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발목도 굵어지고 손목도 굵어지고 목도 굵어지고 딱 붙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비만이나 또 피부에 문제가 생겨서 알러지나 또 뭐 이런저런 뭐 나이 드신 분들은 치매나 풍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는 간단한 것입니다. 거짓말일수록 복잡하고 장황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지만 요것을 잘 보세요. 우리 목을 보시면 요 감싸고 있는 흉쇄 유돌근이라는 이 근육이 있어요. 목을 다 지탱하고 있죠. 그리고 이 뒤 부분 보면은 여러 가지 혈자리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목을 내가 꼭꼭 짚어주는 방법이 있고, 목에서 후독을 아랫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은 이대로 놓고 오고, 그 윗부분은 이걸 이렇게 놔야 돼요. 누워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머리를 이렇게 긁어야 돼요. 계속 이 머리 끝까지 이게 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두피 관리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자, 누워서 이걸 합니다. 누울 때는 이대로 놓고 누우셔서 이렇게 벼보고 요거를 이렇게 비고, 여기가 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후독을 여기 뒤통수 아래쪽으로, 목 쪽으로 이렇게 비고 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요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놓고 하려니까 어렵고 아프고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상태로 놓고 딱 비워보세요. 이렇게. 손 내려도 괜찮습니다. 이러면 목을 이렇게 빼주죠. 이렇게.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 놓고 서울구경 시킨다고 목을 이렇게 뺐지 않습니까? 목을 자꾸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연적으로 견인이 됩니다. 자, 이 상태로 놓고 여기서 요 아래까지 흉쇄 유돌근을 천천히 이렇게 돌려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뒤통수가 이 부분에 뒤통수가 닿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아프거나, 아픈 거는 내 목이 정렬이 잘못됐을 때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요대로 놓고 천천히 불러줍니다. 이렇게. 또 내려가고, 이렇게 조금 내려가고,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걸 세게 아프게 하시지 말고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또 좀 더 내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 목 뒤 부분까지 해서 목이 겹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들 이렇게 머리가 짧으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목 뒤가 수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여기가 수북하면 위험 신호입니다. 굉장히 적신호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긁어줘서 이 부분에 살이 빠져야, 물이 빠져야 얼굴이 좁아지고, 또 뇌로 모든 거는 뇌와 내 몸이 연결되는 부분이 모든 신경, 경락,
혈액, 모든 것이 이곳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천천히 긁어주시고, 이렇게. 천천히 좀 올려서 이대로 긁어주시고, 또 이 뒤통수 위 부분은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래 부분이 목에 딱 걸리죠, 이렇게. 그래도 그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걸 누가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습관, 또 운동 기능, 또 음식 조절 기능, 이런 걸 회복하셔서 여기서 머리에서, 눈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 귀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 코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 입안의 증상, 혀끝의 증상, 우리가 피곤하면 혓바늘 쓰고 피곤하면 목젖이 편도가 부어서 내려앉고 목소리가 쉬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게 나이 드시면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이 운동을 하시면은 모든 걸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렇게 운동을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는 또 가만히 앉아 계시면 이걸 딱 깔고 앉아서 이렇게 깔고 앉으시면 이 상태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손을 이렇게 잡고 오른손을 왼손으로 딱 잡아서 이놈을 이렇게 올리면 이게 꺾입니다.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해서 손목 운동을 잘 해주셔야 돼요. 폈다 오므렸다 또 바꿔서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이 팔꿈치를 딱 붙이면 이게 딱딱 꺾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서 계시지 말고 손을 계속 움직이셔야 돼. 자, 이렇게 해주고, 다른 거는 요건 좀 배우셔야 돼.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그래서 이쪽 이 관절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또 바꿔서 폈다 오므렸다 폈다 오므렸다 또 반대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손목을 이리저리 꺾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리저리 이렇게 해서 손목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꺾어줌으로 해서 이때는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폈다 오므렸다 또 폈다 오므렸다, 이렇게 손목을 부드럽게 해주고 털어주고, 손목을 이렇게 털어주시고,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이렇게 뭐 잘 모르면 그냥 이거라도 하세요. 이렇게 항상. 그리고 발목 운동은 여러분들 발목치기 우리 했죠. 발목치기를 하셨으면은 이번에는 발목치기 한 다음에는 항상 이 상태에 뒤꿈치를 딱 대고 이 상태로 쭉 펴고만 가만히 계세요. 이 3분에서 5분. 이 상태로 천천히 이렇게 가만히만 계셔도 발목 운동이 잘 됩니다. 발목이 가늘어야 좋습니까? 두꺼워야 좋습니까? 여러분들, 발목이 굵을 일이 없는데 순환이 잘못돼서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에 발목이 굵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복숭아뼈가 두들두들하고 발목이 잘 삐고 시끈시끈하고 또 발가락 요 마디마디가 시커멓게 변합니다. 발가락째 짧지만 또 손목이 굵으면 요 메디메디가 다 시커매져요. 여러분들 잘 본인 손발을 관찰하십시오. 또 목은 얼마나 시커매, 때를 안 닦은 사람같이 시커매져요. 그래서 세 개의 목을 부드럽고 길고 가늘게 그걸 잘 만들으시면 여러분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지 않아도 집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예, 부탁드리면서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